70세를 넘긴 지금 자위라는 행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기에 많은 남성들은 친밀감, 위로, 그리고 신체적 해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럽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할 경우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과 활력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도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한 몸에 맞게 우리의 습관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고령 남성들이 자주 범하는 5가지 자위 실수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왜 조용히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품위로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법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쉬웠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참고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 달라진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남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는 점차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심장, 혈관, 신경계, 그리고 피부 감각까지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년 남성들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강도 높은 자위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급한 자위는 신체에 피로를 줄 수 있으며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 근육 경련 같은 단기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반응처럼 보여도 이를 반복할 경우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간과되는 부분은 사정시 골반저 근육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이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긴장되고 피로해지면 배뇨곤란, 사타구니 통증, 심할 경우 요실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시기야말로 자기 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위는 성능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각을 존중하고 즐기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빠름이나 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긋함, 자신의 몸과의 연결, 그리고 건강한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부드러운 터치, 천천히 이어지는 리듬,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은 오히려 쾌감을 더 깊이 느끼게 하면서도 신체를 보호해 줍니다. 깊은 호흡, 바른 자세, 필요할 때는 잠시 쉬는 여유만으로도 위험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쾌락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속도를 늦추었다고 해서 남성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의 깊이와 만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고 지금의 몸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두 번째 실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포르노 사용. 신체적인 부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위라는 습관에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면도 함께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반응 방식을 서서히 바꿔 즐거움과 현실 속 친밀감을 무디게 만들고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포르노 콘텐츠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자극적이며 빠르게 소비됩니다. 젊은 남성의 뇌는 여전히 유연하기 때문에 잦은 시각적 과부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런 과도한 자극이 뇌의 쾌락, 친밀감, 성적 반응에 대한 처리 방식을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인터넷 포르노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이 노년기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성적 자극에 반응해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극적인 포르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지며 같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도파민 둔감화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실제 삶에서의 친밀한 관계나 따뜻한 접촉, 편안한 대화 등이 더 이상 감정적인 보상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충만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점점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연적인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적인 자극은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반복적인 포르노 사용 이후 불안감이나 짜증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며 외로움이나 무료함,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런 습관을 이어갈 경우 더욱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회복력과 뇌의 기능을 서서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극을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로 소설이나 부드러운 영상 콘텐츠 혹은 단순히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도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인 소모를 줄이고 오히려 더 깊고 만족스러운 자기 성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되찾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 포르노 콘텐츠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작되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거나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자신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극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몸과 욕구,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능력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흥분이 아닌 진정한 만족과 평온, 그리고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야말로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전립선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습관. 자극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남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무시할 경우 조용히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남성에게 있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 작은 분비샘은 생식과 배뇨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 남성들이 자위와 같은 성생활 습관을 전립선의 변화에 맞춰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 염증, 심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비대해지는데 이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 부릅니다. 이 변화는 방광을 압박하고 소변 줄기의 약화나 배뇨, 시작의 어려움,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자위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한 압력을 가하거나 사정을 억지로 지연시키거나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전립선과 골반 부위를 자극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골반 통증, 염증 증가, 드물게는 더 심각한 전립선 질환의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남성들은 사정을 억제하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면 정력이 향상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반저 근육과 주변 신경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게 되며 전립선 주변에 이미 예민해진 조직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성능 향상이 아니라 불쾌감과 긴 회복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전립선염이나 요로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 행위를 할 때 신중함, 인내심,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부드러운 접촉, 충분한 자극 시간,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골반 통증이 지속되거나 사정에게 변화가 있거나 소변 습관이 달라졌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은 위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을 지킨다는 것은 곧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위는 여전히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오래된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리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30대의 몸과 같지 않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소중하며 그만큼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 신체적인 문제는 비교적 감지하기 쉬운 반면 어떤 습관이 정서적으로 왜 계속 이어지는지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서적 안정 역시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배우자를 잃은 중장년 남성에게 자위는 단순한 신체 행위가 아니라 고요함을 달래거나 감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 해소로 정서적 상처를 덮으려는 습관은 어느 순간 건강한 자기 돌봄과는 다른 길로 흐르게 됩니다. 자위가 본래의 의미인 즐겁고 회복적인 경험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감정 회피의 방식이 될 때 그 행위는 점점 기계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남성들은 자위를 마친 후 오히려 더 외롭거나 허탈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감정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이 습관에 의존하게 되면 그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고 진짜 인간관계나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조차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위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루함, 답답함, 우울함에서 비롯된 자위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금방 사라지고 그 자리를 허전함이 다시 채웁니다. 이와 같은 감정적인 공백은 노년 남성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되지 않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결핍을 신체 행위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허기를 육체적인 해소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의사와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위가 욕구보다는 습관이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어떤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인가?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더 깊은 인식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변화 산책, 친구와의 전화 통화, 오랜만에 꺼내본 취미 활동, 이야말로 진짜 원하는 정서적 연결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목표는 자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서 건강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 역시 소중한 가치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의 몸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쾌락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삶에 더해지는 하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발기부전이나 성적 불안을 무시하는 것. 감정적인 동기가 강력하긴 하지만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도전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걱정이 모르게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은 발기가 예전보다 덜 단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실패나 문제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자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능력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위는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불안한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연 발기가 잘 되는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결국 두려움과 자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성적 불안은 단지 쾌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위를 하면서 걱정이 시작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은 성적 흥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몸은 점점 긴장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걱정이 반복되면 결국 실망과 좌절의 악순환으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순환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신체 반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발기부전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노년 남성에게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자책 때문에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변화는 남성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수치심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고도 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위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재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강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판단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긴장은 풀리고 몸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의 걱정, 예를 들면 지속적인 발기 문제나 성분 분비의 변화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과 자신감,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성능이 남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존재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편안함,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니는 요소입니다. 시간이 흘러 몸이 나이를 먹어도 기쁨을 느끼고 삶의 평온을 추구하며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70세 이후 성의 지혜를 되찾는 길. 지금까지 많은 노년 남성들이 자주 겪는 5가지 자위 습관의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기쁨 가득하며 안전한 성생활 습관을 되찾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인 느낌을 넘어 감정적이고 때로는 영적인 의미까지 품게 됩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더 이상 성과를 입증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지탱해준 몸을 존중하고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의식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만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당신의 몫입니다. 자위는 인식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할 때 여전히 인생의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남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우아하고 깊은 의미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주고 더욱 진실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하나,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해 봅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을, 아쉬웠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